여러분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살아온 그냥 날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냥 막연히 툭 생각난 거, 이게 어쩌면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개그맨 유상무고요. 거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명예롭게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1980년도예요. 네, 제가 올해로 36입니다. 네. 어때요? 그래 보여요? 좀 약간 어려 보이지 않나요?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좀 키 엄청 크죠? 네,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컸어요. 네, 여기까지 다 머리가 닿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제 사진을 갖고 오기 좀 창피해서 저희 형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네. 저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 3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예. 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1977년에, 그러니까 1978년이죠. 첫 번째 돌 사진이니까 저희 형 유상선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유상선은 지금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마치고 지금 그 아주 S그룹에 다니다가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기 위해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잘 됐죠? 저는 사실 그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우셨는데 제가 나중에 개그맨이 되고, 개그맨이 될 때 첫 계약금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형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느냐 아니면 집안을 위해서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일을 하느냐에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그맨에 덜컥 붙어서 그 400만 원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카이스트 박사의 위치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은 써도 돼요. 네, 그 정도 해줬으면, 그죠? 네. 다음 사진은요. 제가 7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저 이런 사진 공개한 것도 처음이고, 아까 저희 형의 어떤 그런 노출 사진도 처음 공개하고요. 방송사상 최초입니다. 예. 제가 지금 데뷔한 지 한 12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처음이네요. 이 사진도. 이 사진은 제가 이제 7살 때 사진입니다. 돈이 좀 없어서 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을 다녔어요. 네. 그랬고 이때 제 생각으로는 처음으로 내가 나중에 커서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 심영래 선배님이 엄청 인기가 있었거든요. 심영래 선배님 아시나요 혹시? 예, 옛날에 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분입니다. 이때 제가 그 어떤 여학생 그 같은 그 개그가 아니라 같은 유치원에 있던, 제가 이제 사슴반이었어요. 그 친구는 호랑이 반이었거든요. 호랑이 반이라서 그런지 약간 성격이 좀 까칠했어요. 예, 되게 좀 포악스럽고 저는 굉장히 착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좀 웃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니까 참 행복하다 해서 이때부터 저는 개그맨의 꿈을 가진 걸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연도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꿈을 명확하게 갖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끼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때부터 저는 개그맨이라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내 꿈을 소문내라인데 이때부터 저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기 싫은 무대에도 친구들이 저한테 얘 개그맨이래요. 얘 웃긴대요. 별로 웃기진 않은데 얘 웃긴대요. 얘 꿈이 개그맨이래요. 근데 웃기진 않아요. 그래도 개그맨이래요. 해서 항상 이런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갑자기 확 갔어요. 예. 조금 전에 그 7살 때에서 지금 17살 때로 뛴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때가 제가 17살일 때입니다. 예. 이것도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저에게는 그 반장보다도 그리고 부반장보다도 더욱더 멋진 게 그 오락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오락부장이 되기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도 했었고요. 빵을 돌렸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부러 좀 인기를 얻으려고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년 동안 제가 오락부장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항상 저는 오락부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오락부장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학년 때일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중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좀 부르고 싶고 해서 중창단에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1998년도입니다. 저에게는 그 오락부장이 저에게 반장 부반장보다도 더 큰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1학년, 2학년 때에도 오락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웃기지는 않았지만 항상 소문냈어요. 나 개그맨 될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오락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가서 늘 오락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오락을 하고, 이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라서 이 안에는 어떤 거였냐면 고3 때는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자율학습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율학습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 한 200여 명을 뽑아서 거의 반강제로 매일 공부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예. 이곳에서 저는 정교 오락부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저는 요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래서 저는 남들 수학책 보고 영어책 볼 때 옆에서 저는 뭐 사오정 시리즈 그리고 채브람 시리즈 이런 거 보고 유머 공부하고 이래서 매일 40분씩 아이들을 웃겼어요. 대단했죠. 저한테는 아주 커다란 경험입니다.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여기 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7살 때부터 꿈을 가진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그 길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정하셨어요? 정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누군가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교오락부장, 아마 정교오락부장이라는 타이틀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정교오락부장이 되었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는 공부 못해서 개그맨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이때 전교 1등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해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과목을 하나 정했어요. 언어 영역. 그래서 언어 영역만, 다른 거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를 언어 영역만 팠습니다. 그래서 7명 만점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전교 1등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꿈을 잘 정하고 그걸 잘 이뤘던 것 같아요. 네. 이러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정말 인생을 함께하게 되는 동반자들을 만납니다. 네. 저의 꿈을 같이 이룰 수 있고 꿈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친구, 영원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게 갓동민이라고 하죠. 네.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서 똑똑한 이미지가 된 장동민 씨고요. 요게 자기밖에 모르고 외동 아들이지만 정말 멋진 재능,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뼈그맨 유세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저걸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있는 이게 접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사실 이때 유세윤하고 장동민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이 친구들이 요즘에 방송에 나와서도 늘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개그맨이 되고 연예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명확한 꿈을 갖고 있었고 유세윤, 장동민은 끼하고 그리고 재능은 있었지만 정확한 꿈에 대한 어떤 플랜이 없었어요. 본인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쭉 외길 인생을 살아왔고 개그란이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항상 대답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방송예술대학을 선택을 했고 이 친구 두 명은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 학교를 선택한 건 수능 점수에 맞춰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만 1차 합격을 했고 이 두 사람은 예비로 합격을 했습니다. 유세윤은 예비 한 200번대였고요. 장동민은 완전 떨어졌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대학교를 가면 합격을 하고 이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가요. 그날 합격돼가지고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서 안 와야 되는데 왔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지금 대한민국을 웃기고 있는 옹달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저는 꿈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이 두 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친구에게 다가가서 권했어요. 개그맨을 해보자 라고요. 그때 이 친구들은 콧방귀를 뀌고 무시를 했었습니다. 왜 개그맨을 해야 되냐, 자기들은 다른 거 할 거다. 하지만 뭐 할 건데? 꿈이 없었어요. 장동민은 이때 꿈이 사기꾼이었어요. 거하게 한 방 치고 뜨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유세윤은 독립영화를 찍고 싶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방송 극작과를 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방송 극작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연기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나의 인맥을 쌓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본을 쓸 줄 알면 참 행복하겠다. 왜냐면 연기는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뜻을 합해서 극단 창작가 무대라는 극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극단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6기, 17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세 사람이 함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연극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멋있지 않나요? 다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유상무, 유세윤, 장동민. 이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갔던 건 저였어요. 예, 그리고 장동민 두 번째. 한 반이 66명이 여자였고 15명이 남자였는데 66명 중에 한 60명이 저하고 장동민 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이 유세윤의 이름을 알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유세윤은 되게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죠.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창작가 무대라는 동아리에서 우리는 열심히 연기 연습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연기 연습도 굉장히 특별하게 했어요. 발상의 전환을 항상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연기 연습을 남들처럼 막 뛰고 정말 열심히 하고 대사를 읽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뤄서 누군가가 그 스피드 퀴즈처럼 이렇게 짝을 이뤘는데 저쪽에서 저만 볼 수 있게 문제를 내는 사람만 볼 수 있게 그 딱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사자, 호랑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표현해요. 그럼 이 친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력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되게 어려운 걸 했어요. 사자, 호랑이 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톰슨 가젤 알아요?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톰슨 가젤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통통 튀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인데 이거를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맞출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컹크 이런 거 안 했어요. 자기 냄새 맡고 죽은 스컹크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탄생했던 게 우리 세 명의 개인기입니다. 유세윤의 개코 원숭이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상무의 부엉이, 그리고 장동민의 마징가 제트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다 아시죠? 마징가 제트 이렇게 하는 거. 그 이후로 개인기가 없어요. 갑자기 저희 세 사람은 2000년도에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요, 여러분 진짜 꿈이 명확하고 플랜이 정확해야 되는 게, 물론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유연한 그런 계획과 플랜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같이 다녀오자. 그 당시에는 동반 입대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두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나중에 무엇이 되든 우리 함께 공연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리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 우리 3명이 함께였으면 좋겠다. 그게 그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은 해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유세윤이 4월 달에 가장 먼저 가고요. 그리고 장동민이 6월 달에 갑니다. 자기는 맨날 군대 체질이라고 하면서 군대 가기 전에 미리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조기를 막 통으로 씹어먹고 마늘을 막 이만큼씩 넣으면서 나 이제 군대 가는데 미리 훈련할 거야. 막 마늘을 막 이만큼씩. 군대에서도 그렇게 안 먹거든요. 네, 그렇게 과하게 훈련을 하고 6월 20일인가 22일에 장동민 씨가 입대를 합니다. 입대하기 하루 전날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 와서 저를 찾아와서 군대 가기 싫다고 울어요. 울고 나서 다음날 의정부 쪽에 있는 그 훈련소에 입대를 합니다. 그때 제가 가서 엉엉 울었죠. 유세윤 갈 때도 갔었고. 그러고 나서 8월 14일 날 제가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 친구들도 없이 혼자 외롭게 군대 입대합니다. 이게 입소 후 일주일 된 사진이에요. 첫 번째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탔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군대에서도 개그맨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꿈을 명확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도 소대장님들 흉내내면서 훈련소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기술, 저는 해군을 입대를 했는데 해군은 훈련소에 8주 있고 또 8주 동안 그런 기술 교육을 받습니다. 그 기술 교육에 갔을 때 저는 방송병이라는 그 안에서 8주 동안 그 직책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엄청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또 거기서도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요.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났더니 배에는 TV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해군들이 굉장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배 안에 갇혀서. 그래서 제가 방송국을 만듭니다. 이 배 안에서 함장님께 허락을 받고 함내 방송, 그런 경보 방송, 뭐 전투 배치, 혹시 연평해전 보셨나요? 네, 그 영화에 보면 잘 나오는데 그렇게 뭐 초원 전투 배치, 초원 기상 하는 그냥 마치 여러분 민방위 훈련 할 때 막 우웅 하잖아요. 그런 스피커만이 배에 붙어 있는데 그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실 하나를 개조해서 방송국을 만듭니다. 이등병 때 만들어서 제대할 때까지 약 200회 정도의 방송을 합니다. 저는 방송병이 아니었어요. 제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쓰고 그리고 들어오면 잠자는 시간 쪽에서 밤에 대본을 쓰고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걸 200회 정도 했어요. 열심히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소문이 나서 전 해군의 응원단장으로 뽑히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가 제 전성기예요. 네. 군대 있을 때가 제 전성기 같아요. 방송할 때보다.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군대가 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장 발표 경연대회라는 군대에서 이런 대회에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자꾸 입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개그맨이 꿈입니다를 저는 군대에서도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사실 개그 프로에 먼저 데뷔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TV 내용만 신고합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됩니다. 저는 다 알았어요. 입소문을 엄청 냈습니다. 내 꿈은 개그맨이다. 다른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난 가수가 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개그맨. 만나는 사람마다 나 개그맨. 너 안 웃긴데? 그래 나 안 웃겨. 하지만 나 개그맨 될 건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남들 다른 거 공부할 때 저는 개그책을 받고 그리고 개그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걸로 소문을 내고. 창피하잖아요. 내가 소문낸 사람들이 야 너 개그맨이라며? 왜 이렇게 안 웃겨? 하니까. 그래서 저는 막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제가 개그맨이 된 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이 막 도와준 거예요. 민 거죠, 저쪽으로. 개그맨이라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나의 주장 발표 경연대회가 있는지 몰랐는데 남들이 너 한번 나가봐. 너 개그맨이라며. 그래서 우리 배에서 대회를 했고 전단대회, 뭐 함대대회, 그리고 전군 대회
그래서 저는 6번 우승을 해서 이때 총 휴가 75일을 받고 그리고 상금 200만 원을 타게 됩니다. 근데 휴가는 75일이었는데 이제 또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4박 5일로만 가고 나머지 70일을 포기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남들은 어쩌면 그냥 저의 모습만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유상무만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군대에 있을 때도 정말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정말 평생 잊지 않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은 남들은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유세윤입니다. 제가 군대 2등병 때 2등병이 아닌가 1병 때였는데 유세윤은 상병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진해에 내려가서 진해에서 배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는데 해군은 그 당시에 누군가가 면회를 오면 1박 2일 외박이 주어집니다. 그때 마침 유세윤이 14박 15일이라는 육군에서 가장 긴 휴가를 받게 되고요. 오자마자 제가 진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있겠지만 1박 2일이라는 외박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1박 2일을 선물하기 위해서 본인의 4일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는데 하루, 또 가는데 하루, 그리고 저하고 1박 2일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4일을 저한테 투자를 하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염색하는데 5일 정도를 투자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휴가를 나서 염색을 했어요. 그래도 누가 봐도 군인인데, 그죠? 네. 군인인 거 티 안 내려고. 근데 저는 저렇게 염색한 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왜 그런 거 알죠? 군인만 알아요. 각 잡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름 잡는 거.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똑같은 군복이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우와, 각 제대로 잡았네. 약간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대 있을 때에도 우리 서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어쩌면 서로 그리워하고 그래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또 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군대를 제대하고 계획한 대로 셋이 다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개그맨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너무 많이 웃겼는데 보자마자 1차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각설이 분장을 하고 갔거든요. 1차에서 시험 보려고. 근데 심사위원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걸 보지도 않았는데 각설이 타령 같은 거 할 거면 꺼지라고. 그래서 저희는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때 계획을 세웠죠. 우리 반드시 개그맨이 되자. 그리고 반드시 개그맨이 되고 언젠가 우리만의 공연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또 연극 연습을 하고 그리고 꿈을 향해 합니다. 이건 연극할 때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연극할 때 장동민 씨 모습입니다. 네. 유세윤 씨 사진은 찾지 못했어요. 참.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얼마 전에 했던 기막힌 서커스의 장면인데 저희는 개그맨이 되고요. 1년 만에 개그맨이 되고 그때 당시에 정말 장동민 씨 집에 얹혀 살면서 그리고 1년에 한 3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 1년 내내 대학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버는 액수가 각자 200만 원이었어요. 연봉이었습니다. 한 달에 16만 원씩 벌면서 대학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개그맨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이 된 것까지는 좋았고요. 이건 우리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그리고 우리끼리 또 정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옹달샘의 이름을 건 공연이었어요. 대박나진 않았지만 그 공연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꿈은 다 이뤘습니다. 제가 약 한 30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7살 때 처음으로 여학생을 웃겨서 생각했던
개그맨이라는 꿈을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다 이루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가 생각했던 개그맨도 됐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 꿈도 이뤘고요. 우리의 이름을 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 저는 강의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대학교 교수 생활을 잠깐 합니다. 네,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그냥 강단에 서서만 하는 게 아니라 TV에 출연해서 어쩌면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사진은 제 대학교 동기들 사진입니다. 이게 저고요.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이 많죠. 그리고 여자들한테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언젠가 TV에 나와서 정말 이런 강의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 대학 동기 중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PD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친구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고요. 예, 재수를 하고 우리 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꿈을 이뤄서 이 친구도 방송국 PD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섭외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이 이 친구입니다. 저희 용달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것처럼 이 친구도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로 다른 꿈을 꾼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끼리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1999년 2000년도에 생각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99년 사진인데 6월 17일이네요. 이 사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의 꿈을 이루고 만났다는 게 참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는 걸. 꿈을 이룬 사람들은. 저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꿈을 이루는 비밀을 알았어요. 꿈은 소문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정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 개그맨 되게 도와줘. 나 개그맨 되게 얼마 빌려줘. 나 개그맨 되게 개그를 가르쳐줘. 이런 도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문을 내세요. 많은 사람에게 나의 꿈을 알려야 됩니다. 내 꿈은 PD야. 내 꿈은 뭐야. 내 꿈은 대통령이야. 대통령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게을러?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꿈을 이룰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본인이 가장 하고 싶고, 물론 바뀌어도 돼요. 가장 하고 싶은 꿈을 만들고 그것을 소문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꿈을 위한 걸음이 되고 사료가 됩니다. 야, 너 판사 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하고 술 먹고 있는 거야? 너 목사님 된다면 술을 마셔? 창피해서 못 그래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소문내십시오. 그리고 꿈을 정하십시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얼마 전 2007년에 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또 다른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2007년에 한 작은 커피숍에서 적었던 그 일기장, 발견하지 못했던 일기장이었는데 이사하다가 찾았는데 열어봤더니 이 꿈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게 2007년도고 이 글을 발견한 게 2014년도입니다. 딱 7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적었던 꿈들이었는데 많은 것들을 이룬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16번부터 지금 27번까지 있는 건데요. 16번 영어 자락입니다. 이건 세모입니다. 예. 계속해서 근데 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때 영어 강의를 항상 듣습니다. 해봐요? 영어로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물어본 겁니까? No. 이러면 더 이상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 많이 하기. 한 달에 10권 이상이라고 했는데 10권은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독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 잘 치기.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 급기야 학원까지 차립니다. 물론 망했지만 그 학원을 차린 이유는요, 제가 개그맨이 됐더니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협찬을 해주더라고요. 배우는 레슨을. 그러니까 협찬이니까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배우면 배울까? 라고 해서 일부러 18만 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행사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받으니까 학원을 안 가고 행사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학원을 차리면 피아노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액을 들여서 실용음악 학원을 차립니다. 그리고 5억 원을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피아노는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배웠고요. 드럼도 조금 칠 줄 압니다. 그리고 19번 엄마에게 1억 드리기. 그때 당시 1억 엄청 크죠?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적어놓고 잊고 살았어요. 그냥 제 마음속 가슴속에 있는 진심만 적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걸 계속 보면서 노력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었던 걸 적었을 뿐이거든요.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꿈을. 그리고 7년 뒤에 펼쳤을 때 이렇게 이룬 것들이 많았습니다. 20번 힘든 아이들에게 봉사하기. 지켰고요. 노숙자분들 찾아가서 빵이랑 우유 사드리기. 이건 제가 잊고 있었는데 2014년에 보고 2014년에 바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22번에 종교방송 MC 되기. 이것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KBS 사장님과 밥 먹기도 적어봤고요. 바다로 놀러 가기. 그 당시에 바빴나 봐요. 그리고 형 장가 보내기. 형도 열심히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비용을 대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26번 라디오 DJ 되기. 되고 싶었나 봐요. 2007년에. 그리고 2009년에 라디오 DJ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잘립니다. 그래도 전 DJ가 됐습니다. 27번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 쓰기. 이거는 영어 잘하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라식 시켜드리기. 그래서 병원까지 모시고 갑니다. 하지만 라식을 하기에는 아직은 젊으시고, 왜냐하면 노안 수술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시켜드리도록 합니다. 안경 맞춰드리기 맞춰드렸고요. 엄마랑 이모들이랑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주도도 보내드렸고. 집 사기. 이번 9월 23일 날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네. 어머니께 집을 사드린 거죠. 35번 땅 사기. 어떻게든 한 평만이라도 사고 싶었는데 비싸요. 네. 그래서 아직 못 샀습니다. 그리고 36번 학원 차리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2007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적었던 그냥 이 메모의 기적들이 7년 후에 이루어져 있었어요.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업도 했고요. 37번 가계부 쓰기 썼고요. 38번 피부 좋아지기. 세모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39번 세윤, 동민, 인규 끌어주고 평생 가기. 끌림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40번은 유언장을 쓰기였고요. 쓰면 괜히 잘못될 것 같아서 안 썼어요. 그리고 41번인가요? 체중을 73kg 만든다. 그리고 42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집에 가서 저처럼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꼭 진짜 내가 정말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영어 잘하기도 좋고요. 정말 작은 일도 좋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는요. 어머니 발 씻겨드리기가 있습니다. 집 사는 건 이뤘는데 그건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네, 언젠가 꼭 이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적은 후에 어쩌면 10년 후에
나중에 이 일기장을 발견해서 적은지도 몰랐는데 정말 진심으로 적었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펼쳤을 땐 저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7년에 적은 이 노트에 제 꿈들이 2014년에 펼쳤는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앞장에 제가 창피해서 아직 들고 나오진 못했지만 저는 국회의원 되기, 대통령 되기도 적어놨습니다. 왜?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적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7년 만에 이걸 발견해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20년 후에 제가 이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어쩌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동그라미를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래서 저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때 적었던 것들이 20년 후에는 과연 어떤 게 지켜져 있을지.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적으려고 마음을 먹고 적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내 위치와 그리고 어떤 이런 모든 구조들을 너무 잘 아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려면 지금 꾸세요. 제 나이가 되면 꾸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걸 포기해야 돼. 이걸 하려면 저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적는 것들은 어쩌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다 계산돼서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적으면 그건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전 믿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늘 가서 한번 꼭 한번 적어보세요. 꿈을 정하십시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음반 내고 싶어서 언젠가 한번 내야지 해가지고 전 CCM 앨범을 냈습니다. 네, 잘못했어요라는 노래고요. 종교음악인데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했던 유상무 잘생겼다라는 이벤트입니다. 하신 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절반 이상 했군요. 얼마 전에 사실 저희 용달쌤에게 정말 저희가 좋은 꿈만 갖고 살았고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노트에 적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봉사하기, 그리고 노숙자분들 찾아가서 빵 나눠드리기, 어려운 이웃 돕기 라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벌면 다 나눠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저의 꿈이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사랑만 받고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용달쌤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지킬 수 있는 꿈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겠구나. 꿈만 정해놓고 내 꿈을 정해놓고 적어놨어도 지금 빨리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에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적었던 그 일들을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죽기 전까지 모든 걸 나누고 죽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큰 돈을 벌었을 때 해야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런 행동, 다행히 여러분께서 사과를 받아주셔서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제가 만약에 뭐 연예인들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자숙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걸 한다면 전 진짜 제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의도와 제 어떤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꿈이 정해졌으면 소문을 내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적고 그리고 노력하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나눔의 일환으로 사실 그리고 재미도 주고 싶었고 해서 이 이벤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제 생일날 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 축하를 받고 싶었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때 당시에 메르스라는 큰 질병 때문에 굉장히 우울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루에 7,900만 명이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인데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다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겹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약 23만 명 정도 되는 국민들에게 커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8억 원의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또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광고회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회사를 얼마 전에 런칭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그 그리고 그런 빙수 프랜차이즈 그리고 PC방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 그리고 이런 광고회사까지 런칭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강의도 다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제가 그때 당시에 적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끝이네요. 뭐 그냥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뭐 강의가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얻어 가셨으면 하는 거는 꿈을 꼭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꿈을 정했으면 그 꿈을 소문을 내서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하다면 친구들이 나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 그게 꿈이라며 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줄 수 있게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금 당장 실천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목표로 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나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기. 광고회사 차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나중에 광고 쪽으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어떤 광고를 찍는지 한번 보실 생각이 있는지. 네. 뭐라고요? 처음 같은 건 나중에 안 보고 계시는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20살? 취직할래요? 해요? 학교 다녀요? 자퇴하고 오세요. 언제든지 와요. 정말로. 네. 아직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정말 입사가 하고 싶다라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그 12살에 막 전화를 합니다. 본인이 다니고 싶은 회사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곳에 막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 일화 중에 강연 내용 중에 반드시 전화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전화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12살인 스티브 잡스가 한 정말 큰 회사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일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광고회사에 입사를 하겠다는 거, 이거 질문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어쩌면 그 한마디 때문에 본인의 어떤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본인도 어쩌면 스티브 잡스처럼 그런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뽑은 거예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그 가장 포인트는 두드려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정했으면 그거 두드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시도하라, 부딪혀보라, 이런 거죠. 네. 또 질문 있는 분? 네.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 가장 중요시하는 거요? 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요? 글쎄요. 와, 너무 어렵다. 본인은 있어요 혹시? 행복한 거. 그래. 가장 중요시하는 거. 와, 너무 어렵네. 당했네. 당했어. 졌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장 늦게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먼저 먹여주고 그리고 제가 내일 가장 나중에 먹을게요라고 이 말을 지키고 싶은데 사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업할 때도 그러고 그리고 제가 옹달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유수현 장동민이 잘 되면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잘 되면 제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함께 동업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면 제가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해주자라고 생각하고 사업과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죠? 짧지 않은 시간인데 부족한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중에서 정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꿈을 정하시고 그 꿈을 나중에 꼭 이룰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